안녕하십니까. 열린행정 라이브 경위 진행을 맡은 변호사 이승기입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에선 매년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구청장님들을 만나 이 구정활동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찾은 이곳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속에 산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올해로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인천 연수구. 한 발 한 발 미래를 실현해나가는 도시입니다. 바다와 도시가 공존하는 주거지, 국제도시 송도를 품고 있는 경제, 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스마트 도시. 그래서인지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연수구입니다. 민선 8기 3년차를 맞이한 연수구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꿈과 미래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연수구에 대해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함께 연수구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할 비전과 방향, 정책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주인공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호 연수구청장입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TVN 우리 모든 스태프 여러분, 연수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예, 지금 열린행정 라이브 경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곳이요, 연수구청 앞마당에 있는 한마음광장 야외무대입니다. 보면은 이제 앞에 넓은 잔디밭이 있는데 방금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놀았고요. 예. 지금 또 우리 구민 중에 한 분이 또 이재호 구청장님 화이팅 그래갖고 또 이렇게 팬인가 봐요. 이렇게 또 프랭카드를 또 들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고 또 시원한 그늘이 있는 정자도 보이고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또 무인 민원 발급 창구도 보입니다. 자, 구청장님,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외에 혹시 우리 한마음광장에서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동 앞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 그 파사드 스크린이 있습니다. 12x9 아마 우리나라 최대의 큰 그런 파사드일 겁니다. 이거 민선 6기 때 이곳에서 하나의 광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도 하나의 새로운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또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푸른 잔디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사실 광장이 구청의 광장이라면은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의 그 뜨거운 그런 부분에 있다가 민선 6대 이곳에 이렇게 녹색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아까 보셨지만서도 와서 놀고, 그렇죠.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고 또 넘어져도 다치는 이런 공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보시면요, 예. 이 안에 있는 이 잔디 가운데 있는 것은 연수구의 이니셜 Y자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라더라도 이제 상징성을 가진 그런 연수구의 상징물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뒤에 보면 금목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올해 이제 개청 30주년인데요. 30주년 이제 기념식수로 금목서라는 것은 중부지방에 지금 금목서가 있는 건 우리 연수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 추운 지방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저 남부지방에만 있던 건, 저게 혹시 아시나요? 샤넬 넘버 5 그 향수의 원료라는 것은 저것이 꽃피는 가을이면 아마 이것은 모든 향기가 아주 이 연수구를 물들일 것입니다. 야, 샤넬 넘버 5 향수 이름이 나왔는데요. 한번 가을에 한번 오셔서 진짜 한번 정말 그 향기 한번 맡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것도 또 이제 10월이면 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뭐 구민들이 아마 알찬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탈바꿈한 우리 한마음광장이고요. 자,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함께 연수구의 구정 운영 철학과 역점 시책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는데요. 들어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우리 방송에서 꼭 문자나 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제안은 접수하고 또 궁금증 바로 현장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 우물정 500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자,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구청장님, 자, 민선 8기 3년차이자 연수구 개청 3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를 지금 맞이했는데요. 이 구청장님이 찐 연수맨이다 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자, 민선 8기 3년차가 되는 올해 개청 30주년까지 하고 싶은 말씀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소회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민선 8기의 그 첫 출발은 우리 그 43만 연수구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말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 녹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연수구는 올해 이제 3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뛰는 연수의 제2 도약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누워 있을 수는 없었고, 예. 또 우리는 정말 1200 공직자, 또 그리고 43만 연수구민의 응원으로 열심히 함께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 우리 연수구에서는 지금 많은 변화를 우리 군께서도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그 변화의 중심에 우리 연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43문의 하나된 힘, 그리고 서로 우리 이 1200여 공직자가 구민을 찾아가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함께 노력해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자리부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응원해주신 43만 연수구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예, 구청장님 말씀대로 지난 1995년에 이제 남구에서 연수구가 분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2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제 갯벌을 매립해 이제 송도동을 이제는 분동한 다음에 현재 44만 구민과 그리고 또 재해동포청이 또 연수구에 있잖아요. 그 750만 재해동포까지 함께하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꼭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재정 확보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청장님이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바로 전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이 재정이 필요한데, 특히 구정살림을 하는데 더더욱 그랬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은 정말 힘들었다는 것도 아마 이런 재정 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재정이 악화된 그 원인을 분석했을 때 대형 사업이 무질서하게,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선심성으로 시작이 됐고, 그렇지만서도 꼭 우리에게 언젠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제하지 않고, 단지 여기에서 이제 분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 한 500억 가까운 이런 이제 자체 재원이 아닌 분담금 조정으로다 이걸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는 거. 사실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이 광장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시위하러 오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열 볕도 쬐다가 안 쬐면 손한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뭐 많은 거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우리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서도 막무가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내야 된다는 오로지 그 하나로도 지금까지 이루었고,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도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은 연가 보상비도 못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없었고, 또 최소한도 결제 라인에 있었다라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언제부턴가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결제를 했다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걸로 이제 그렇고,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연가보상비를 다시 이제 주기로 시작한 것도 아마 역사적인 그런 내용일 겁니다. 뭐 공무원의 인건비는 뭐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데,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이야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제를 안 했던 5급 이상은 책임을 지는 이런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라는 것이 또 이제 그 재정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떤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겠고요. 예산도 우선 세입도 엄청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수 구민이 내주는 우리 구세는 뭐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외부 지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거. 국비, 시비 확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런 다른 것까지는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약 한 9,700억 정도 되지만 사실은 1조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연수구의 예산 재정 상태를 낳았다. 이것도 우리 구민께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중앙정부 그리고 인천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를 우리 인천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뭐 구청장님의 발빠른 행정력으로 이제 재정 위기를 이제 크게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고요.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축하합니다. 자, 전략적인 이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연수구 재정 위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벗어났습니다. 극복을 했고요. 자, 재정의 기초까지 단단히 다졌다는 건 구민이 더 살기 좋은 연수구로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노력들이 또 각종 수상으로도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지자체 재정분석평가에서 재정운영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한 우리 연수구가요 2년 연속 종합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부분에 또 수상을 했다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모두 말씀드렸듯이 재정 위기에 있는 구에서 이 재정 건전, 재정 분석 평가에서 지방자치 2년 계속해서 최우수다 상을 수상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예.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허리가 끊어질 정도의 어떤 이런 자기 노력 그리고 자기 반성이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다 무슨 수상을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좀 쑥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43년 연수 구민과 함께 했기 때문에 좀 이야기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번에요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저 같은 기초단체 236개 기초단체 공약 이행 평가 매니페스트 본부에서 여기에서 저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게 SA 등급을 받았다라는 최우수 등급이죠. SA 등급 최우수 단체장 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대외 평가 이런 걸 가서 대외 평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치는 국민에게 가져다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행정도 저희가 찾아 나서는 것도 아마 그런 인면일 거고요.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그렇죠. 연속 우수, 또 재정분석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등해서 정말 많은 또 상을 또 수상을 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2024년 교통문화지수 평가 결과 자치부 부분에서 전국 1위를 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교통안전 도시 조성을 위해 이제는 연수구도 노력을 했지만 또 국민들의 또 높은 또 시민의식이 또 맞물린 작품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싶어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 또 아무리 좋은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이를 지키고 함께 해주는 우리 국민이 안 계시다면 결코 이런 좋은 평가는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께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은 2024년도 연수구의 교통문화지수가 85.78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전국 지자체가 79.5인 걸 비교했을 때 참 대단한 우리 연수구의 구민이다. 전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이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공직자 우리 구민께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무엇보다도 도시의 가치는 아마 안전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안전 또 아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자리로 우리 43 연수민께 축하한다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연수구민들이 연수구의 그 구정 운영 방식,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에 대한 또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해요. 2024년에는 이 구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 자치구 중에 또 1위를 또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구청장님, 우리 연수구민들이 이 연수구가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지, 자, 구청장님께 전하고 싶은 말부터 응원의 말까지 우리 경인교통방송의 박지희 리포터가 우리 구민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의 다양한 정책을 지지하고 연수구를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연수구에는 참 좋은 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은 점이 참 좋습니다. 금요예술 무대, 청년문화축제 등 정말 많은 행사들에 빠짐없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연수 청년 자리도 항상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즐겁게 연수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힘든 청년들에게도 지속적인 관심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기찬 연수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먼저 저희 연수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수년간 연수구의 모습을 쭉 지켜봐온 저로서는 너무나 크게 발전한 연수구의 모습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라는 구호에 걸맞게 연수구는 명실상부 인천에서 가장 좋은 도시라는 생각에 연수 구민으로서 저는 자긍심이 남다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지금처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청 개청 3주년을 맞이하는 25년 을사원이 당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훌쩍 지났네요. 상반기도 어느 때처럼 연수구를 위해 발벗고 뛰어주시네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늘 지금처럼 직접 발로 뛰는 열정적인 구청장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을 애려주시는 마음 잊지 말아주시고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국민들도 더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늘 관심 가지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구청장님을 응원하는 목소리부터 예. 남은 기간 구청 운영 좀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연수구에 살아서 좋다는 의견까지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구청장님 좀 답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좀 전에 그 헬리콥터 소리가 났죠. 예. 예, 이것도 아마 축하 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국민들의 응원에 열심히 같이 그 화답하는 그 헬기 소리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게 생방송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생방송의 묘미죠. 예, 그렇죠. 근데 모두 지금 많은 격려 말 또 칭찬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국민의 꿈을 향해서 달리는데 뭐 만족 이 정도만 예. 됐어라는 만족은 있을 수 없고요. 더 많은 43만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들어옵니다. 정말 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2023년에 인천 사회지표 조사를 보면요. 정책 사업, 그러니까 연수구의 정책 사업 만족도가 83.9%였고요.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80.5%였습니다. 그리고 뭐 1위 항목만 놓고 보면요. 뭐 지역 소속감, 안전, 소비 생활, 생활 전반 25개 항목에서 1위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2024년에도 국민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아주 높은 만족도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신뢰감을 줬던 사업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흔히는 이제 정치인들은 아주 민감하죠. 여론에 민감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러던데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은 꼭 그거에는 지금 갈라지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익적인 면에 맞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좀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 가치는 우리 연수구는 녹색 이런 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대라든지 공원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아낌없이 이런 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도 또 즐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는 뭐 우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서도 이 도시의 미래 가치는 여러분들 예. 녹지입니다. 녹지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냐, 또 문화가 어느 정도 높으냐, 이런 모든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호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에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고 또 이런 좋은 평가를 내주시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는 힘,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았는데요. 먼저 연수구 현안으로 이 개청 30주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30주년이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립을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자립을 해서 이제 내일을 설계하는 나이인데, 자, 연수구의 지난 30년 동안의 발자취, 그동안 정말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뤄왔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연수구 30주년, 참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고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또 기냐면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그쵸. 것입니다. 30년 동안에 있었던 변화는 연수구는 이제 1995년에 이제 남구에서 이제 분구가 되면서 21만 명의 인구로 다 이제 출범을 했고요. 또 지금 43만의 인구, 그리고 면적도 당시에 18.37제곱킬로미터에서 지금 58.6제곱킬로미터, 세 배가 넘었네요. 예, 컸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연수구가요, 저 인천 시내 그 10개 구군에서 그 면적 넓이는 세 번째라는 걸 예. 많은 분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세 번째로 넓은 그런 면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직도,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조직도 분구 당시에는 352명으로 출범했던 우리 연수구가 지금 현재 정원만 청면 그리고 현원으로 다 따지고 한 약 1200명의 예. 공직자가 있고, 재정도 359억이었던 연수구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서도
천억 가까이 1조 가까운 그렇죠. 그런 1조 가까이.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도 당시 59개였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35개. 지금 학교가 늘어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천광역시에도 전교생이 15명 이내로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우리 연수구는 오히려 계속해서 학급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는 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택도 5만 4천 10채 주택이 있던 것이 지금 15만 1,063개. 의료기관도 84개에서 지금 현재 500개가 넘는 의료기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늘어난 것이 수적, 양적, 질적 팽창을 가져온 것이 오늘의 연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그뿐만이 아니죠. 1995년까 30년 전에는 이 사업체가 한 6천여 개였고요. 그렇죠. 종사자가 한 2만 명이었는데 예. 30년이 지난 지금 무려 6배가 되네요. 3만 5천 개 사업체가 있고요. 무려 종사자는 16만 명 가까이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예. 연수구가 탄탄해졌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지난 30년도 쭉 발전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30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연수구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 비전 선포식을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끼리 원탁 토론회를 거치면서 이제 예. 그네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의 미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원탁 토론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 7월 달에도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원탁 토론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 30년 지금까지 온 30년을 거울로 또 다가온 앞으로의 30년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비전 선포식을 10월 4일 날 국민의 날 행사에 10월 4일 날 그날 이제 하려고 하고 또 30년 기념 책자도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는 꿈은 우리를 뛰게 하는 원동력이고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연수구는 다 쉼 없이 달려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서도 연수구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지난 30년 동안 이제 연수구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데는 아무래도 송도 국제도시로 인한 이제 인구 증가가 또 한몫을 했을 네, 텐데요. 그렇습니다.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의 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또 송도 분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연수구 제2청사가 개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수구 제2청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 하는 그 일 그대로 이 청사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딱 하나. 자동차에 관한 업무만 거기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관한 업무는 이제 넘버를 절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어떤 그 공해가 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가져가지 않고 자동차에 관한 제외한 모든 것은 그 구청과 똑같은. 그러니까 말도 거기가 이 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랑할 거는 전국 236개 자치단체에서 이 청사를 갖고 있는 건 우리 연수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우리가 군림하거나 또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된 서비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저희가 이 청사를 하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 청사를 운영한다라는 건 구청장은 굉장히 부담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인원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요 참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청사를 저렇게 설계하고 만들어내면서 아쉬웠던 것은 이 청사는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근데 혹시 이제 일부에서는 저랑 결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땅은 임대한 거고 건물은 컨테이너 박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요. 아니네요. 그거는 우리 가짜 뉴스네요. 가짜 뉴스. 한때는 저희가 거기다 등기부등본을 갖다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만 참 이런 참 요즘 이제 우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이 다르면 다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데 그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그건 국제도시입니다. 시카고 대학 건축가 나온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갖다 놓은 것이고요. 또 그것은 앞으로 지금 행정수가 더 늘어나면 언제든지 강제로 다 지었기 때문에 바로 올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본청이 지금 바닥 면적이 700평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700평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나무는 이곳에 그대로 있고 또 여기에 있는 나무는 거기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긴 누가 보더라도 연수구 이 청사구나. 이거는요 우리 먼 훗날의 분구를 대비한 또 분구를 준비하는 그런 그 연수구의 미래를 위한 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물포구, 영종구 분구되면서 지금 청사
공사 때문에 엄청나게 갈팡질팡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연수구는 먼 훗날을 일부 정치인들은 그냥 분구를 말로만 던지고 맙니다. 예. 근데 과연 누가 준비했냐는 한번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분히 준비하면서 행정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혼란 없이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의 행정을 안심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당장 분구는 힘들어도 이제 분구에 대한 대비로서 제2청사 부지도 미리 조성해 놓고 이미 충분히 대비를 해놨다라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자, 연수구의 또 성장과 발전에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이 공무원들의 노력도 이제 클 텐데요. 하지만 이 과중한 업무와 또 악성 민원으로 또 마음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또 다각도로 또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분포를 보게 되면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직원들이 이제 숙직을 하는데 여러분들 공무원이 뭐 하는 거 있냐 그랬지만서 도시가 지켜지는 건 공무원들이 그래도 잠을 안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모르는 잔재물 처리 모두 여직원들이 밤밤중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위험하기도 했고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하면서 여직원들을 여기서 숙직을 시키는 게 맞나요? 우리 연수가 최초로 숙직 전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는 우리 숙직 전담제 기간제들이 이제 숙직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외부 쪽에만 맡길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팀장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고 또 요새 무엇보다도 또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내식당 오늘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시죠. 아마 이 기관에서 이런 식당 이런 환경을 가질 수 있을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공무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명품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국민을 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 대신에 지역의 상권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은 출입을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바꿔진 만큼 내가 여러분을 명품으로 섬기는 만큼 여러분도 우리 국민을 명품으로 섬겨달라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요즘 민원도 아주 그렇죠. 흉기를 갖고 들어오신 분도 그래서 제가 청사 방호 인력도 제가 증원을 했습니다. 아마 각 구에 방호 인력들을 전부 다 배치를 하기도 했고요. 이 육축 이제 우리가 보면 층별로 다 전부 다 구를 나눠놨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막 갈팡질팡했었는데 내가 총무 업무다 그러면 2층 녹지 업무다 그러면 3층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구분했는데 복지 업무가 6층입니다. 6층에는 아주 굉장히 많은 그 민원이 들끓고 또 이제 거기에는 속된 말 악성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층 민원은 민원 대기실 사무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먼저 사전적으로 다 민원을 듣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이런 복지국 민원 전담 인력도 상시 배치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연차 지금 이제 공무원 들어왔다가 그만두는 게 공무원이 뭐 잘못됐냐 구청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 지지난 정부인가요?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고 한 기수에 우리가 150명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내일이 없는 겁니다. 진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 친구들 공무원 시험 볼 정도면 뭘 해도 될 사람들인데 들어와서 보니 이게 아니니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좀 진작 지켜주겠다.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은 우리가 특별 휴가를 확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내기 휴가도 1년에서 5년까지 재직한 저기는 5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장기 재직 휴가도 5년에서 10년은 10일을 준다든지 이러고 무엇보다도 저는 공무원들은 많이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서 많이 보고 남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이 좀 녹여달라고 좀 주문을 하고 아마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 교육을 더 확대했다. 이러면서 연가 보상도 20일로 다 이제 저희가 정했다. 아마 최초일 겁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자,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자, 민선 8기 이재호 구청장님과 개청 30주년을 맞는 연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방송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30분 교통정보 듣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리냉정 라이브 경인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자, 연수구에서 지금 현장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연수구청 앞마당에 있는 한마은광장입니다.
자, 구청장님, 우리가 방송하는 동안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제가 문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먼저 4260님, 우리 연수구청이 30살이 됐네요. 몰하기 딱 좋은 나이네요. 우리 연수구도 구청장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네요. 200107님, 자, 구청장님 덕에 연수구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연수구로 이사 오라고 제가 꼬시고 있어요라고 꼬시고 있다는 또 문자가 왔고요. 예, 덕에는 아니고요. 우리 함께한 거죠. 뭐 그렇죠. 그렇게 예. 문자 보내주신 분이 가장 역할이 크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6661님, 자, 이거 구청장님 약간 스타일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뭐든 열심히 하는 이재호 구청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 또 연락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줬는데요. 자, 구청장님, 이번에는요 좀 연수구의 좀 주요 사업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청장님, 자, 승기천이요, 이 구민과 생태가 어우러지도록 이 자연성도 회복하고 또 다양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 또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승기천과 송도 워터프론트를 연결하는 연수 하나로 자전거 이응길, 이거 정말 기대되는 사업인데요. 예. 언제쯤 우리 구민들이 이 연수 하나로 자전거 이응길을 시원하게 달려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완성은 2026년 내년입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내년 4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연수구 그러면 이제 이 도시가 양분돼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제도시 송도동과 원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래 연수구와 근데 이게 다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리의 문제점은 걸어가기도 불편하고 또 자전거는 더더욱 다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연수 이응길, 연수 구민 모두가 하나 통행이 자유로운, 그래서 이제 이응길로 하는데 이 다리도 그냥 건너 다니는 목적의 다리가 아니라 이것도 명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사실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그 또한 남동구 구역입니다. 그렇죠. 지역적으로. 근데 이제 경계선이 아주 애매하게 그어져 갖고 그런 건데 이곳에 제가 150억을 들여서 지금 구민이 자유롭게 왔다. 승기천 워터프론트 20.8km 그리고 이곳 그 승기천에 6.7제곱미터 킬로미터. 그래서 이 두 곳을 잇는다면 바로 이곳에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트레킹이라든지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에게 하나되는 이런 그 상징적인 이음길을 만들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고요. 그 원도심 전체가 연수구 자전거길이 65.19km입니다. 그리고 송도 국제도시 122.6km. 그렇다면 아마 자전거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있는 도로, 그리고 가장 테마가 있는, 테마별로 스토리가 있는 그런 도로를 갖고 있는 연수구, 자전거 타기 가장 좋은 도시 연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타고 이제 연수구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하나의 또 문화 또 현상이 되겠네요. 또. 자, 그리고 글로벌 도시로 나가기 위한 필수 시설이죠. 자, 송도 국제도서관과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도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의 또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죠.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 사업도 있고요. 또 연수 체육센터, 송도 809 복합문화시설 이것도 있고요. 여기 또 옛 송도 역사 일대를 또 문화공간으로 또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송도 국제도 처음에 참 말 많았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재호가 이걸 안 하려고 그런다, 돈 핑계 된다 그러는데 날짜 처음에 약속한 날짜 시간 어기지 않고 지금 차분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올 10월에 지금 원래 공사는 거의 6월에 다 마무리가 집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 운영이라든지 어떤 내부적인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제 10월에 저희가 준공을 송도 국제도시관 국제도서관이 이제는 그렇죠.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관 예정이네요. 개관 예정이고 송도 청소년 수련관 역시 올 12월을 준공을 목표로다가 지금 이제 내년에는 개관을 하겠네요. 그리고 보훈회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우리 아이들의 연수구의 교육 1번지라는데 그 교육 1번지 중심에는 춤과 효를 기본으로 하는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보훈회관도 그냥 단순히 소모되고 소비되는 보훈회관이 아니라 재생산적인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기념관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돼서 이제 6.25 때 썼던 어떤 그 전쟁 물자, 그리고 또 월남전에 썼던 이런 것을 제공받기로 했고, 또 이곳에는요 연수구 영화관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공을 세워서 국가로부터 이 공을 받으신 분들이 자신의 소장품을 기증받아서 그곳에 기념관으로 하는 이런, 그리고 연수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답답한 겁니다. 이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많은 그런 공간이 부족한데 예. 체육 부분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지금 내년 4월 준공을 목표. 809 복합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년 4월. 여기서 지금 특별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림 노획 요양원입니다. 이것은요, 요양원? 뭐 사실 인천시하고도 이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국비를 먼저 확보하는, 오히려 반대로 차분하게 시비 확보하고 국비하거나, 국비가 뭐 내려올 때문에 시비는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027년을 목표로 다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선악도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 연수구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뭐 이렇게 부각시킬 거냐라고 하는데, 송도 역사 복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937년 그 협계 열차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두 가지 하얀색 쌀과 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쌀 곡창지대인 여주에서 수원까지 여수선을 놓고, 또 수원에서 항만이는 인천까지 그 수인선을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사실 당시 어려웠던 시기에 그 지역을 열차가 협계 열차가 지나는 곳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머리에 이고, 또 우리 아낙들이 뭐 그날 밭에서 있었던 걸 가져와서 판매했던 것이 바로 송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송도 역전시장이라고도 불려지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 스토리텔링을 갖추기 위한 어떤 디오라마라든지 뭐 이런 걸 지금, 이것도 사실 6월 달에 준공은 시킬 겁니다. 그런데 뭐 안에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다시 전체적인 점검을 하면 거의 한 10월쯤이면은 정성 우리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전기기관차는요. 이곳에 전기시계탑을 만드는데, 전기시계탑은 지금 현재 전 세계 2군데가 있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하나 있고, 또 독일 독일한다. 캐나다 밴쿠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우리 연수구에 하나 이제 갖게 됩니다. 바로 이렇듯이 연수구는 세계를 향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사업들이 착착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이번엔 또 모든 구청에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구민의 안전 우리가 지킨다입니다. 자, 몇 년째 보면요, 폭염과 폭우가 아주 굉장합니다. 이제 기후 문제는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만큼 이제 미리 준비할 이제 큰 이제는 뭐 문제로 보이는데요. 연수구에서는 이런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리고 또 이제는 폭염. 이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재난 대비를 또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이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이 기후의 이상 기후는 지금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앓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 1924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1850년서부터 1900년 사이에는 그 당시보다 지금 1.5도가 높아졌다라는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시간 강수량이 100mm를 웃도는 아주 극한적인 어떤 이런 이상적인 기후 변화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연수구는 또 그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안전도시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기후에 대응한 이런 전체적인 안전 대책도 우리는 세워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동식 차수관이라든지 뭐 재난 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는 24시간 운영하는 겁니다. 뭐 이렇듯이 뭐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곳곳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연수구는 더 이상 인공적인 그늘막이 아닌 천연적인 친환경적인 이런 그 자연광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우선 올해 이번 달 안에 2군데, 3군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다 우리가 설치를 해서 구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길을 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곳곳에 거점적으로다가 폭염에 의한 노인분들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어떤 폭염 대피 시설도 제가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폭염에 풍수까지 연수구에서는 착착 준비 중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구청장님, 저희 이제 경유교통방송 이제 박지희 리포터가요, 연수 구민들에게 우리 구청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는지 해서 질문을 좀 몇 개 받았습니다. 좀 긴장 푸시고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 질문 주세요. 연수구 동춘동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피트니스에서 운동하다가 이제 바깥에서 운동하고 싶어서
승기천 산책로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간상 저녁 쪽 걷게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야간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CCTV나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도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합가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연수구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인지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구민들 말씀 좀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분은 이 야간 산책로를 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뭐 CCTV나 비상벨 같은 좀 안전 시설들이 좀 잘 설치되어 있는지 좀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분은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 구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치매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민선유기 구청장을 할 때입니다. 전국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 최초로 저희가 선악당에 만들었고, 이것이 예. 이제 확장되면서 국제도시 송도동에도 지금 이제 저희가 치매 안심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이제 그 곳곳 마을마다 이제 치매를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 치매 문제는요, 너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는 치매가 없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의학적으로 쉽지 않다라면 최소한도 그 수는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구정의 방향으로 해서 지금 선악동이라든지 뭐 또 송도동이라든지 곳곳에 지금 저희가 치매에 대한 이런 많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수구청에 문의를 해주셨으면은 잘 자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의견 주신 승기천 일대 그 안전한가에 치안 대해서 문제. 질문 주셨는데 안전합니다. 저희가 CCTV도 지금 30개를 지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고 또 안심벨도 계속해서 더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것은요, 그 안전도 안전이지만서도 사실 승기천은 범람 하천입니다. 장마가지만 범람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생명의 안전까지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정말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좀 이제 현안 문제인데요. 자, 연수구에서 올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도전을 합니다. 자, 국제안전도시가 무엇이고, 만일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고 등재된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도시의 트렌드는 아마 어떻게 보면 안전일 것입니다.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도 그 도시가 안전한가? 우리도 해외 여행을 가고는 이 도시가 안전한가부터 뭐 가장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국제공인 안전도시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려보면서요. 이제 이 국제안전도시 그 공인기구는 저기 그 스웨덴에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제 본부를 두고 있고요. 이제 그곳에 이제 저희가 등재가 되면은 연수구는 세계인이 인정하고 또 가장 편안한 도시로 다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각종 2차적인 그 사고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교통사고라든지 뭐 2차적인 전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가 선제적으로 다 외상센터라든지 이런 거와 직접 연계가 되는 이런 그 연수구 구민이 필요한 곳에 또 위급할 때 언제 그곳에는 연수구가 꼭 있겠다라는 것이 국제공인 안전도시에 도전하는 목표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국제도시 이제 송도가 이제 국제안전도시로 또 연수구로 그렇죠. 또 거듭나는 또 계기가 되겠네요. 올 자, 12월쯤이면 아마 평가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예. 자, 구청장님, 이번엔 좀 가벼운 얘기할 건데요. 올해로 제 13회를 맞는 연수 이제 능어대 문야축제 곧 이제 올 이제 10월에 이제는 곧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는 뭐 중국 난징시 이제 칭화 이 구와 이제 우호 교류를 또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 깊이까지 또 더해졌다라고 하고, 또 그와 또 별개로 또 한여름에는 제 6회 송도 해변 축제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축제들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이제 능어대 축제, 전 사실 구청장으로 민선유께도 활발하게 축제를 키워갔습니다만 이 하나 항상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저 뭐 능어대 축제 이야기하면 어떤 한 분이라도 나서서 총장님 그러면 능어대에서 떠난 배가 어디에 닿습니까라고 물어볼까 봐서 예.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중국의 난징시의 예. 그 난징대학교 교수들과 또 우리 지역의 이 사학자들과 같이 공동 참여에 예. 찾아낸 곳이 바로 우리 사신들이 가서 난징시 칭하이구에 배가 닿았던 그곳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요. 그곳에 우리가 배가 닿았던 연수구의 땅을 갖는 겁니다. 연수구의 표지석을 그곳에 지금 세우는 그 작업을 하고 예. 있고요. 곧 세워질 겁니다. 아, 표지석이요? 예, 예. 표지석.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우호 상징물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올 능어대 축제 10월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세트로 이루어져서 이곳을 방문한 연수구민들이 또 인천 시민들이 중국 난징을 방문하면 또 하나의 거리로 이것을 방문하실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능어대 축제. 말로는 능어대 축제지만서도 사실 능어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 능어대라고 불려진 한 3-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가장 컸고 또 가장 오래 지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북쪽으로는 고구려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이 교류가 필요했고 우리는 그렇죠. 그것에 닿기 위해서 예. 해상을 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척했던 그 정신이 오늘 연수구를 보십시오. 교통 4통 8달로 이루어진 연수구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 백기를 열었던 그 조상들의 선조들의 그 선견지명이 인천항을 갖게 했고 또 인천대공항 또 그 출발지가 바로 예. 연수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TX B 노선의 출발지가 바로 연수구라는 연수구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2026년입니다. 2026년에는 KTX도 바로 이거 연수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듯이 이 약 16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이 교통의 4통 8달인 것을 예견하고 이곳에 능어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을 국가지정축제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해변축제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구, 송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도 송도 유원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그 없어진 유원지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인천시도 도시계획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저렇게 놔둬야 되느냐라는 예. 겁니다. 저 중고차 매장으로 저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쉬웠고 또 그래서 우리는 친수 공간에다가 인공 백사장을 만들고 또 그곳에 인공 풀을 만들어서 예. 과거의 영광 그리고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연수구의 오래된 옛 모습을 다시 이야기해주는 그런 축제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해변 축제는 이제 8월 달에 있고요. 예, 예. 자, 늘 그렇듯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아직 나눠야 될 얘기가 많은데 끝날 때 되니까 또 많이 아쉽네요. 자, 구청장님, 자, 구민 여러분께 인사와 함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우리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가 정말 민선 팔기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 뛰어나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저는 감사하고 존경한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연수구를 찾아주신 TVN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연수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30년간 바다와 갯벌 위에서 시작해서 첨단 도시 세계인이 함께 하는 그런 국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 또 바꾸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서도 우리는 꿈을 꾸면 그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오늘의 연수를 만들었고 또 앞으로 미래의 30년을 차고 나갈 힘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연수를 찾아주신 TVN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한 44만 연수구민 그리고 모든 연수구를 주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또 300만 인천 시민에게 무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연수구청 앞마당에 있는 한마음광장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개청 30주년을 맞이한 연수구의 올 1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구민 여러분들 궁금증 많이 해결됐을까요? 자, 구청장님께서 내세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라는 이 슬로건처럼 국민들 모두가 연수구 안에서 꿈과 행복을 이루길 바랍니다. 오늘 한마음광장에서 1시간 동안 진행한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연수구와 함께 해주신 이재호 연수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위 연수구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해 변호사 이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